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미리 경고도 했었는데,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하는데 여기 이란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에도 오바마 정부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일기 때 이 협상을 엎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란 정부의 이 불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나섰던 건데, 이게 또 이슈가 돼서 결국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곧바로 공습을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핵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첫 년도에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미국 무기를 구매했던 돈을 한 번에 그냥 첫 해년도에 다 써버렸죠. 그 대신 이렇게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이것 때문에 방위비도 빵꾸가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하면서 그때 주문한 F-35 전투기는 아직도 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 사이에 여러 번 사고가 나면서 F-35는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무기를 이렇게 구매해 준 것 때문에 이 조 바이든은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얻게 됐고, 그러한 것 때문에도 윤석열과 이 조 바이든하고는 뭐 3년 동안 그래도 잘 지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브로맨스를 보여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개념 없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우리 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우리 해군이 그렇게 희망했던 한국형 경항모,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국내 방산 무기를 말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폴란드 2차 수출입니다. 2차 계약이 경우는 이 규모도 굉장히 큰데다가 유럽 지역에 우리가 이제 우리 무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국 이제 폴란드 기업과 함께 합작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EU권 내 나토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EU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럽 내 이 방산 수요를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EU에서 이제 방위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EU권 내에 있는 무기업체의 무기를 구매할 때는 EU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권 내에 우리의 이제 방산 무기를 생산해 줄 공장, 즉 현지 법인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수출 계약이 한참 이 2단계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직접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CKD나 SKD 형태의 이제 부품이나 모듈을 보내주면 현지에서 이걸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의 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수익 배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일방적으로 돈을 받으면 끝이지만, 현지에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립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에 결정됨에 따라서 현지 업체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업체들이 이러한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EU가 이제 유럽 재무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이 폴란드 기업들이 몸값이 더 올라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협상이 질질 끌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폴란드도 이제 총선이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이제 우려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이 조만간에 그 흑표 전차 같은 경우 K2 전차는 우선적으로 먼저 계약을 할 거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공장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CKD나 SKD 형태로 부품이나 모듈을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EU 쪽에서도 이 무기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22년인가 2023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 계약이 맺어졌을 때 수출입은행에서 이 폴란드에다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관 때문에도 이 판매에 있어서 수익률, 그 리스크는 우리 한국 수출입은행에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자도 하게 되고 그랬던 건데요. 근데 이런 형태의 수출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뒷말이 많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요번에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 2차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단일 무기로는 최대 규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량도 많을 뿐더러 유럽에 우리가 우리 공장을, 우리 무기를 만들어주는, 우리 방산 무기를 만들어줄 공장을 갖게 됐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방위산업이 지난 보시면 2022년에 수출 목표를, 이게 이제 폴란드 1차 수출한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차관까지 제공해주면 수출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수출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유럽 지역의 이 방산,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를 더 늘려야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그 늘어난 부분을 이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폴란드가 우리 K2하고 K9 이 국산 무기를 사가지고 가면서 이 국산 무기에 대한 K 무기에 대한 이 신뢰가 유럽 국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내 가장 큰 방산 그 수출국이랄까 그거는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이 프랑스와 독일은 그 방산 무기의 양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느립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무기를 늘리지 않으면 솔직히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산 능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에 대해서 이들 나라들이 그 구매를 할 가능성이 그럴 때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발주 수량이 꽤 많이 꽉 찼어요. 이 말뜻은 지금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양산하기가, 즉 수출 물량이 많아지면서 국군에게 대해서, 우리 국군에 대해서 그 약속한 무기를 그 납품하는 것도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것 때문에 이 유럽의 이 방산 무기 업체랑 합작을 통해서 유럽 내 공장을 갖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동 지역의 이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한 적도 있는데요. 그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당장 미국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 전력화할 수 있는 그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생산해서 납품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솔직히 우리나라 정도나 중국 정도인데, 중국 무기에 대해서는 그 싼 무기들, 가격이 싼 것들은 중국 무기를 사다가 쓸 수 있는데 좀 고가의 유도 무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중국 무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죠. 특히 이제 중국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요번에 파키스탄에서 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추락시켰다고 했긴 했지만 그 전까지 중국 이 전투기나 이 중국의 고가 무기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를 많이 수입해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기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전 세계 이제 이 전쟁들에 대해서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우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요번에 또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에도 전쟁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할 수 있단 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 양안 문제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다고 해서 요번에 그 공습했을 때 그 테헤란 같은 경우는 이란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자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이란이 점점 핵무기 보유에 점점 다가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면 그 무기를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지금 보시면 LI 넥스원 같은 경우 유도 무기를 중동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요번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이런 유도 무기를 그 사우디나 또 UAE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탄약 생산 업체이면서 세계 탄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풍산은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동안 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방산주 중에서는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한꺼번에 이 소외된 것을 요번에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는 중소 방산 중에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실제로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에다가 방산 무기를 납품을 한 전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력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국산 무기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 이 업체들도 지금 그 이미 주가에 이들은 많이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이제 전쟁 공포라고 해가지고 중소 그러니까 방산주들, 이런 주들은 솔직히 투자들이 좀 이 전쟁 공포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국산 무기 수출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을 되게 선호하죠.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은 핵시설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이 방산 무기 자체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공포 관련주 같은 이 중소형주들이 더 가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수출 무기주들은 전쟁 지역에서 되면 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이 제한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도 반짝 영향을 미치고, 또 풍산 같은 경우 실제로 탄약을 수출하기 때문에 또 관심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쪽 전쟁공포 관련주라고 해서 중소형주들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번 이 방산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다 흘러내리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 모든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원가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 방산 무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출 증가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